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환경국,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송탄출장소, 환경위생과 관할 면동, 안정출장소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당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국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환경국장 이강입니다. 평택 시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승겸 복지환경위원장님과 김순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제안 설명에 앞서 환경국 간부 공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옥주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정영삼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미재 환경지도과장입니다. 정석형 생태하천과장입니다. 박선양 식품정책과장입니다. 이어서 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07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환경국 총 세입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67억 5,134만 6천 원이 증가된 846억 3,503만 4천 원으로 주로 국도비 보조금 증액 및 내시 확정, 깨끗한 환경 만들기 시군 포상금 및 평택 화성 하천오염 방제 작업에 따른 긴급 지원과 관련된 증액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서면으로 가름하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3쪽 세출 예산입니다. 환경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1.7% 증액된 2,022억 3,266만 천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4쪽 환경정책과입니다. 환경정책과는 2억 2,539만 3천 원 증액된 512억 960만 천 원으로 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 사업 3천만 원,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측정 및 컨설팅 사업 3,3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어린이 통학 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 등에 1억 8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생태교란 야생생물 퇴치 국비 사업, 가스 열펌프 냉난방기 개조 지원 사업은 국비 통계목 변경에 따라 동일하게 통계명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4,53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자원순환과는 108억 6,954만 3천 원 증액된 1,218억 1,645만 3천 원입니다. 택지 개발에 따른 수집 운반 구역 확대 등으로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 위탁비 72억 1,129만 2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평택에코센터 음식물류 폐기물 및 재활용품 반입 수수료 35억 765만 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환경지도과 소관입니다. 환경지도과는 27억 3,226만 천 원 증액된 31억 6,819만 천 원입니다. 올 1월 화성시 소재 위험물 저장시설 화재로 인한 관리천 내 오염수 처리와 관련하여 관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안전관리 추가 안내 및 안내 우편 발송 비용으로 26만 9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관리천 오염수 이송, 위탁 처리 및 방제뚝 설치 비용으로 도비 15억, 특별교부세 12억 2,8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생태하천과 소관입니다. 생태하천과는 73억 548만 5천 원 증액된 245억 3,237만 2천 원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주요 하천변 자동 차단 시스템 구축 사업 및 구축 사업 6억 원,
수달보호센터 건립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 국도비 내시 반영으로 비점오염 정험 사업비를 11억 9,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식품정책과 소관입니다. 식품정책과는 기정액과 동일한 15억 604만 4천 원입니다. 2024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침에 의거하여 어린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을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으로 통합 운영함에 따라 사업명을 변경하여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으로 변경 개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41쪽 생태하천과 산업단지 공공폐수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공공폐수처시설 시설 개선 충당금으로 5,858만 6천 원 증액된 251억 9,535만 6천 원입니다. 242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공공폐수처리설 시설복구 사업 3억 5,358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금 2억 9,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가로 의원입니다. 실은 저 하나만 먼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15페이지 자원순환과 한번 봐주시겠어요? 예. 생활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라고 했는데 이번에 1회 추경에서 72억 정도가 추경에 반영이 좀 돼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런 실은 본 예산을 세운 지 얼마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았는데 바로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다는 부분은 본 예산 때 뭔가 산정을 좀 잘못했거나 뭔가 좀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세울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이렇게 세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을 올릴 때 그 폐기물 단가가 톤당 13만 5,810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2024년 1월부터는 14만 700원으로 증가된 원인이 있고요. 또 작년 하반기 이후로 그 새로 그 아파트가 입주되거나 그 늘어난 쓰레기에 대한 총 용량이 그 전체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72억을 이번에 새롭게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계속해서 이게 원가가 좀 올라간다고 봐야 되겠나요? 아니면 뭐 계속해서 그러면 부족한 부분은 또 뭐 추경을 계속 세워야 되는 부분이 좀 그건 아니고요. 예산을 입안한 다음에 10월 달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원가 산정을 합니다. 그 원가 산정에 대한 금액이 그 나왔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우리 그 수집 운반 도구 업체별로 이렇게 봤을 때 이제 가장 그 많은 수집을 하는 데가 우리 평택 해상환경이라고 볼 수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럼 단지 지금 이게 원가 산정에 따른 우리가 추경을 미리 좀 세웠다는 말씀으로 좀 이해해도 되나요? 예, 맞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 우리 시민과 함께하는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 여기 2천만 원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어요. 2천만 원의 추경에 대한 세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사항은 저희들이 자원순환 기본법이 올해 1월 1일부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10년 단위로 이 용역을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반으로 나눠서 5년 단위로 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그 계획에 맞춰 가지고 시군에서는 5년 단위로 해서 이번에 2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가환경종합계획하고 경기도 자원순환 시행계획 수립에 맞춰서
우리가 평택시에서 수립을 하다 보니까 추경에 좀 반영을 한 부분이다. 예, 맞습니다. 요게 10월 달에 공문이 좀 시달된 내용입니다. 23년도 10월 달에요. 예. 이거 뭐 연구 용역비네요. 쉽게 말하면. 예,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제가 자꾸 자원순환가만 얘기하는데 가장 또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자원순환가에서 많이 질의를 좀 드리는 부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건도 상당히 좀 비율이 상당히 30억 정도 좀 추경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요. 생활 폐기물 관리. 예, 생활 폐기물인데 이번에는 이제 아까도 생활 폐기물 했지만은 그 에코센터 내로 음식물류하고 재활용 폐기물류가 또 반입되는 용역비가 있습니다. 처리비인데 이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10월달에 원가 산정을 한 금액 중에 부적분을 저희들이 예, 반영한 내용입니다. 예, 만약 우리가 본 예산에 세웠을 때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우리가 본 예산 세울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한번 양해 설명 같은 게 있으면 우리가 추경에 세울 때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시간을 좀 아낄 수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뭐 예측은 좀 하겠지만 우리 전년도하고 올해 지금 1분기 아직 다 지나가진 않았지만 그 폐기물 발생량 비율은 좀 어느 정도 돼요? 현재 발생량으로 보면은 크게 변하는 건 아파트가 새로 입주하는 양이 좀 늘어나는 거죠. 그 대체적으로 비율이 그게 늘어난다고 현재 파악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우리 재활용품에 대한 우리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활용품이 많이 증가를 한다고 하면 그만큼 시민들이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그걸 인식을 좀 갖고 하는 건데 우리 재활용품은 좀 많이 증가가 좀 되고 있나요? 실은 위탁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저희가 와서 보니까 재활용이 현재 물론 그동안에 꾸준히 정책을 피는 바람에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현재 여러 가지 그 대책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요. 그게 되면은 한 1, 2개월 정도만 더 시간을 주시면요. 종합조리원님께 설명드리는 네,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활 폐기물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재활용에 대한 분리가 잘 이루어진다 그러면 위탁 처리 비용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도 많은 우리가 절감을 좀 할 수 있을 거라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기서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거는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질의하실 의원님. 네.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 지금 환경부에서 올해 이번 1회 추경에 얼마를 총 세우신 건가요? 이 추경 예산이 얼마예요? 총액이? 예. 국에서 추경 총액은 본예산 총액으로 말씀드려야 될까요? 추경액으로 말씀. 아니, 금액으로 먼저 얘기하시고 본 예산하고 한 비율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아니, 제가 궁금한 거는 한번 이 추경에 대한 비율을 한번 알고 싶어서 좀 질의를 한 건데 그럼 추후에 한번 한 11% 정도. 11.7%. 1.7%. 그러면 금액으로는 얼마 정도 되는 거죠? 그냥? 그러면 본 예산이 우리 얼마? 20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210억 정도. 본 예산이 2022억입니다. 증액돼서 2022억. 11.7% 증액됐어요.
지금 뭐 자원순환과에서 대부분 추경에 좀 다 반영이 거의 됐다고 볼 수 있네요, 그렇죠? 예, 200억 원가 정도 산정이 예산 반영 그 이후에 났기 때문에 거기를 맞추다 보니까 늘어난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상. 어떻게 관리처는 뭐 다 정리가 다 된 상황입니까? 좀 뭐 예산이나 거기에 따른 좀 작업은 다 완료가 된 거죠? 정상으로 좀 들어왔다고 판단이 되나요? 일단 2월 15일 날 통수 이후에 모니터링은 계속 했었고요. 지금 현재 수질 상태에서 특이 사항은 발견이 안 되고 있습니다. 특교세는 전체 얼마 내려온 거죠? 지금 또 특교세는 당초에 이제 15억이 내려왔고요. 그리고 이제 도 재난기금이 15억해서 이제 30억이 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그 특교세 일부를 이제 중앙에서 조금 더 지원을 할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모자른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이 나머지 이제 부족분도 저희가 도 기금 그거를 조금 더 교부받을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구상권 관계는 좀 어떻게 돼요? 그 관계는 지금 법률 대리인 선임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사업체 측에는 좀 하기가 좀 힘들어지겠네요. 뭐 그런 부분도 없잖아요. 이제 저희가 정보 공개도 요청을 한번 해봤었는데 이제 회사 영업 여건에 대한 게 공개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법률 대리인 통해서 그 모든 수완 사항을 같이 진행을 하되 이제 저희가 제일 우선시하려고 하는 거는 그 채권 확보가 더 우선시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먼저 가압류 신청까지 같이 겸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질의가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질의하실 의원님들 없으십니까? 어떻게 그냥 마칠까요? 네, 최선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최순자 의원입니다. 3쪽 보시겠습니다. 3쪽과 5쪽을 함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계 교란 야생 식물 퇴치에 대해서 이제 해마다 이제 지속 사업을 하고 있고 5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그 국비로 내려온 게 있는데 이제 국비로 내려온 건 이번이 처음인가요? 아니요,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네. 이러한 우리 그 생태 교란종에 대해서 퇴치를 하려면 이제 여기에 보면은 3월부터 이제 12월까지 이제 퇴치할 수 있는 이제 기간을 정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그 가시박이나 그 생태계 교란에 문제를 주고 있는 단풍잎, 돼지풀이나 이러한 것들은 대체적으로 뭐 한 4, 5월에 많이 집중적으로 번식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보통 4월에서 8월 정도에 이렇게 번식이 돼서 그때 작업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저희 시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거를 지금 퇴치 작업을 해왔었는지. 작년까지는 이게 민간 위탁비로 서 있어서 그 민간 단체나 아니면 이거 신청하시는 그 사업 신청하시는 단체에서 보통 작업을 시행을 했었고요. 올해는 그 저희가 직접 이제 제가 이제 묻는 걸 뭐냐면 그건 알고 있는데요. 네. 이 제거 작업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니까 뭐 뿌리채 뽑는 건지 아니면 이거를 어떤 그 예초기로 하는 건지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그 효과성이나 이런 거를 좀 비교해 봤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더 나은 건지 이런 것들도 좀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이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저희는 그 예초기로 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네. 인력으로 해가지고 뿌리째 뽑아내는 건데 보통 이게 씨앗으로 번식을 하기 때문에 한 4, 5년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예초기는 아니고
뿌리채 뽑아서 하는 작업으로 인력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인력으로 한다는 건 한계가 있는 걸로 보여지고 그 다른 지자체에 보면 어떤 뿌리채로 이제 뽑고 난 그 이후에 거기에다가 이제 다른 어떤 그 식물을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서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이제 대안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저희 평택시에 생태 교란계가 어느 곳이 가장 많은 건지 실질적으로 이러한 조사 파악을 한 후에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될 것을 지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퇴치하고 그곳에 이제 다시 생태 교란계가 재생하지 않도록 거기 어떤 대안을 좀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올해 기본 그 생태 쪽으로다가 용역을 좀 시행을 할 계획이 있고요. 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제 내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실시를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실시를 하고요. 올해까지는 저희가 작년까지 조사된 데 아니면은 읍면동에서 파악된 데를 기준으로 우선적으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책과장님. 네네. 네, 가겠습니다. 그쪽 보시겠습니다.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위해서 이제 그 친환경 가정용 전옥수 보일러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이제 70대에서 이제 84대로 이제 많아졌어요. 이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현재 이 그 저소득층의 취약계층의 그 친환경 전옥수 보일러 설치를 전체적으로 그 몇 대를 설치해야 되는지 파악이 되어 있고 그 중에 지금 현재 몇 대까지 설치해 있고 앞으로 몇 대가 설치한 건지 이러한 현황 파악이 돼 있는 건가요? 저소득층의 보일러 현황까지는 저희가 파악이 안 되고 있고요. 그 작년이나 재작년에 그 전옥수 보일러에 취약계층이 신청한 수는 한 30대, 40대 정도 그 정도에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올해는 좀 작년까지는 일반인도 신청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저소득층만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60만 원 지원이고요. 그래서 뭐 작년이나 예전 수준으로 봐서는 3, 40대 정도 신청할 거로 보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추가로 84대 확보를 해서 더 신청에 무리가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일단 현황 파악을 먼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알지 못해서 신청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제 가정이 없을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신청만 받다 보면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 많은 협조가 필요한데 이것이 이제 잘 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률만 받다 보면은 정말 필요한 우리 그 가정에는 또 설치가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황 파악을 먼저 좀 돼야 되겠다 전체적으로 그러한 거를 좀 파악을 하시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제 몇 대를 우리가 취약계층이 해야 되는지 그렇게 해서 앞으로 좀 추진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파악이 되시면 이제 그 자료 좀 주시고요. 네. 네. 21쪽 보시겠습니다. 21쪽에서 25쪽까지 다해기 용도에 대해서 지원 사업인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전체적인 사업은 그 커피 전문점에 다회 용기를 보급 또는 반납함으로써 우리 일회용품을 좀 줄이자는 전체적인 그 내용이고요. 이 사업이 현재까지는 시행하지 않았고 이번에 시행하게 되면 처음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어요. 이 사업이 과연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 될까? 근데 관계자를 또 만나보고 또 여러 가지를 그 검토한 결과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또한 또 그럼 이게 얼마만큼 우리한테 이런 재활용을 줄임으로써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그 판단을 해봤습니다. 그것도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들이 하여튼 이 자료는 뭐 통계청 그리고
그 국세청 행안부 자료를 토대로 해서 한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나라 전체 일회용 컵 사용량이 그 연간 33억 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MBC 보도 자료를 참고했고요. 그러면은 플라스틱 하나의 탄소 배출량이 52g으로 현재 파악되고 있어요. 이건 KBS 보도사항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에는 9만 3천여 개 커피숍이 있는데 평택에는 1,058개소가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1인당 일회용 컵을 연 사용량을 보니까는 커피 전문점에만 97개를 현재 사용하고 있어요. 1인당 97개요. 그럼 이를 토대로 평택시 플라스틱 일회용 연간 사용량을 계산해 보니까는 약 3,745만 8천 개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이걸 연간 탄소 배출량을 보니까는 1,947톤을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카페를 현재 시범업소로 계획선 20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20개에 대해서 연간 탄소 배출량을 그런 57톤이에요. 1,947톤 연간에 57톤은 상당히 미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이걸 더 올해 진행을 하면서 잘못된 점이라든가 좀 시행착오되는 부분은 개선해 가지고서 더 확대하게 되면은 향후에 탄소 배출량을 더 줄일 수 있겠구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으로 우리 의원님께서 지지를 해주시면은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법을 말씀드리면은 그 가맹점 20개소를 선정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3,000개의 그 다이어용 컵을 현재 줍니다. 다이어용 컵도 좀 고급스러운 걸 현재 줄 예정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그 업소에다가 다이어용 컵 일반 사용자하고 업소한테 그 웹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웹을 설치하게 되면은 컵을 하나 가져가게 되면은 사용자는 업소한테 태그를 해서 웹에 내가 하나를 썼다라는 걸 인식하게 되고 나중에 반납까지 하는데 가맹점 20개소에서는 아무데나 반납을 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업소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이게 이 사업은 발전된다고 현재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업소나 이용자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도 내용을 말씀드리면요. 그 처음에 고객은 가입을 하게 되면 1,000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그 7번을 사용하게 되면은 2,000원에 대한 쿠폰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맹점한테는 다이어용 컵 100개 이상을 사용하게 되면은 약 5만 원에 대한 그 리워드 포인트를 줘서 그 자체적으로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그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해서 이 사업을 점차 확대한다는 내용으로 되겠습니다. 또 이 사항은 그 매장에서 주는 컵이 혹시나 뭐 좀 불결하다 또는 지저분하다 그런 인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처음 할 때는 그 컵 세척 사업까지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3,600만 원 중에 그 예산 중에 그 880만 원은 그 웹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1,125만 원은 그 컵 세척 비용으로 해서 3,600만 원을 예상을 했고요. 그리고 다이어용 컵 인센티브에서 컵 제작비는 3,000개에 1,200만 원, 그 다이어용 컵 활성화 홍보 물품 구입비는 200만 원입니다. 여기에 배너 홍보비도 있고 태그 제작 비용도 있고 그 컵을 나를 수 있는 물류함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어용 컵 아까 말씀드린 인센티브는 1,080만 원에서 총 2,480만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설명 잘 드렸습니다. 굉장히 이거는 처음 실시한이만큼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많이 이제 또 자료도 이제 또 해주셨고 의지를 가지고 이거는 우리 집행부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 시민들이 그 일회용 컵이나 다양하게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인식 개선을 해서 줄여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기를 이제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답변 드린 중에 그 20개 선정 카페를 선정을 해서 이제 다액 용기를 놓으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근데 이러한 다액 용기는
재질이나 이런 거를 어떤 친환경적인 재질로 해서 여기에 배부가 되는 겁니까? 현재 플라스틱이 따뜻한 음료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 다이옥신이 좀 안 나와야 되거든요. 네네. 충분히 그런 걸 감안해서 좀 고급스러운 걸로 이제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네, 모든 것이 이제 저희들이 이제 어떤 친환경적인 이제로 가는 데 있어서 그러한 것들도 조금은 이제 그 가격이 좀 다른 이제 일반 재질보다는 좀 높겠죠, 단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쪽으로 해서 이러한 것도 이제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이제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페에서 이제 뿐만이 아니라 이제 저희들이 보면은 이제 그 업소 식당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보면 식당에서도 이제 실질적으로 정부에서는 일회용 컵을 없애기로 하다가 이거를 좀 완화가 돼서 다시 좀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도 우리 그 우리 기업이나 우리 집행부나 우리 시의회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러한 일회용기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먼저 이제 솔선수범을 하면서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도 이제 정말로 그 카페뿐만 아니라 조금 더 이제 앞으로는 일반 이제 식당까지 확산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홍보나 이런 것들을 철저히 그 많이 해서 이것이 타 지자체보다도 정말로 우리가 앞서서 좀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기회도 이제 우리가 주어진 거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해서 전체 모든 시민들이 여기에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2페이지 그 공공폐수 처리 시설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산출 내역에 보면은 이제 공공폐수 처리 시설 운영에 대한 산출 용역으로 1,500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신규 계약 체결에 대해서 이제 만료가 돼서 운영 관리에 대한 어떤 그런 대행의 어떤 선정을 하기 이함인가요, 이것이? 중에 있는 이제 금년도에 이제 4년 임기를 이제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 내년도에 다시 선별을 이제 선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운영 그 지금까지에는 운영 실태 인원 그 전반적인 사항을 그 용역을 통해서 그 검증할 수 있는 그 내용을 좀 뽑기 위해서 용역을 좀 수행하기 위해서 세운 용역비입니다. 그럼 저희 시에 지금 현재 공공폐수 처리 시설이 6개인가요? 9개인가요? 시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6개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6개가 대행 용역을 맡고 있는 데가 이제 그 계약이 전체적으로 조금씩은 다를 수는 있겠네요. 그럴 때마다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운영비 산출 세액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예. 그 부분은 현재 운영 중에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 따른 그 배출되는 부분 그리고 운영하면서 있었던 소요 인력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그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용역을 통해서 거기에 따른 성과를 갖고 그 업체 선정하는데 평가 기준을 세웁니다. 그 6개면은 이제 그 6개를 전체적으로 이제 용역을 통해서 이제 그 용역 계약을 이제 그 체계를 하는 데 있어서 해마다 4년마다 하고 6개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용역이 아니고 자체 내에서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이 부분은 이제 공정성을 기리기 위해서 정량 평가, 정상 평가 이런 부분을 같이 겸이기 때문에 예,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해서 평가할 수 있는 정량 평가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심의위원들을 위촉해서 해야 되는 평가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정상 평가라고 해서 같이 병이기 때문에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어떤 공정하게 새로운 어떤 그 위탁관리 운영에 있어서 잘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 선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1페이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환경성 질환 예방 관리 사업에서 2023년 우리 현 국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셨을 때 제가 질의하고 답변을 받았었던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23년도 처음 시작한 사업 맞죠? 자, 이 사업에 대해서 이제 환경교육센터가 생겨서 민간 위탁으로 해가지고 3천만 원 지금 이제 도 내시가 돼서 오늘 사업을 올리셨어요. 환경성 질환 예방과 관리 교육 프로그램이 뭐가 담겼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프로그램은요, 개인 학교하고 지역사회 같이 그 참여 기회 확대하는 방법으로다가 저기 프로그램을 지금 짰고요. 그다음에 학생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보통 교육 강의 이런 쪽으로다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예방하고 관리 교육이라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네. 그러니까 예방에는 어떤 교육이 들어가고 관리 교육 프로그램에는 어떤 게 들어가는지 구분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따로 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사업 기간이 4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자, 저희들이 이제 미세먼지가 시작이 되고 아토피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장님이 대답을 하시기를 아토피하고 천식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 예방 차원의 프로그램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때는 환경교육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었지만 아주 미약하게 운영이 됐었던 거고 이번엔 도 내시로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돼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작년에 시범적으로 했던 사업에 안착을 하는 시기라고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거는 환경교육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냥 요식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평택시 현안에 맞는 공기 중에 떠도는 많은 것들에 대한 어떤 홍보, 그다음에 인지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교육 내용에 들어가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역마다 그 공기 중에 떠 있는 어떤 그 매개체들이 다 다르고 평택시만이 많은 부분, 적은 부분. 그래서 어떤 부분이 발생 빈도가 높고 지역적으로는 어느 지역에서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까지는 저희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그리고 알아도 그거를 뭐 저희들이 수치로 정확히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프로그램을 정확히 짜셔야지만 되는데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냥 예산을 쓰기 위한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이게 도비 내시로 왔기 때문에 돈을 쓰기 위한 프로그램이 아닌 현장에 맞는 꼭 필요한 예산을 보조를 받아서 쓰임수 있게 쓰일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생태교란 야생식물 퇴치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조례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현행 조례에 있어서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보전 활동은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지금 이제 12로 모두 세워졌는데 지금 통계목 변경으로 해서 올라오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통계목 변경이 된 거는 시설비로 이제 되면서 간 거예요.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국비 사업이었고요. 그 국비 사업이 그 민간 사업으로다가 전환할 경우에는 그 보조 금액이 줄이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 환경부에서 예산목을 직접 하는 목으로 변경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국비 사업을 변경목을 시설비로 변경을 했고요. 그에 맞춰서 12 사업도 같이 변경 신청하였습니다. 그럼 사업 내용이 좀 변화가 되겠네요.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네. 뭐 민간한테 공고하거나 이런 단계는 없고요. 저희가 직접 발주해서 그 업체를 선정을 해서 업체로 하여금 퇴치 사업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직접적으로 이렇게? 지금까지는 보통 다 민간 그쵸? 위탁에다가 추진을 했고요. 이제 올해 처음으로 시설비로다가 저희가 직접 추진하고 계획입니다. 그럼 뭐 달라지는 부분이 있나요? 우선은
그 사업량이나 예. 아니면은 사업 그 행해지는 행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간 경상 보조금으로 나갔을 때보다 훨씬 더 사업을 좀 넓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나요? 우선은 금액적으로? 퇴치 사업을 민간 단체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전문적인 업체가 선정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예, 더그 광범위하게 실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민간이나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영역보다는 관에서 주도적으로 했을 경우에 조금 더 예산적인 부분이 좀 넓어져서 조금 더 넓은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게 결국은 예산을 조금 낭비는 아니지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15) 페이지부터 자원순환과는 통괄로 저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회용기 세척도 지금 이제 두 가지 사업으로 지원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세척하는 사업이 있고 생활 폐기물 같은 경우에도 효율적 처리가 있고 쾌적한 도시 환경이 있고 거의 비슷한 사업들이에요. 금액은 크지 않지만 생활 폐기물 효율적 관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생활 폐기물의 안정적이고 효율적 처리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했었는데 종량제 지금 봉투값이 얼마 정도 되죠? 제일 작은 게 40원이고요. 네. 시골리터가 1,880원입니다. 폐기물이 지금 늘어나고 있어서 평택시에 어떤 조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현재 폐기물 발생량을 말씀을 드리면요. 죄송합니다. 폐기물 발생량을 말씀드리면은 2020년도에는 16만 3천 톤 정도 발생했고 21년 17만 톤, 23년도에는 17만 5천 톤이 발생이 됐어요. 한 4년 동안에 약 한 10,000톤 정도가 그 발생이 더 늘어났거든요. 늘어난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구가 증가된 게 가장 크고요. 평균적으로 인구가 몇 명 늘을 때 쓰레기가 다른 시군구에 대한 그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다른 시군구보다 저희 시가 인구 증가율에 비해서 쓰레기 그 늘어나는 양이 많습니까? 죄송합니다. 현재 다른 시군하고는 비교해 본 적은 없지만은요. 자, 예. 과장님, 지금 쓰레기 늘어나는 거는 저희 시에 대한 기준을 말씀을 하셔야 돼요. 지금 앞에서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방송이나 언론 보도를 인용을 하셔가지고 설명을 쭉 하시는데 그거는 평균치입니다. 평균치를 저희 시에 도입을 하실 때는 저희 시에 도입했을 때 저희 시의 평균치를 같이 비교를 해주셔야 돼요. 그럼 평균적으로 저희 시가 인구가 몇 명이 느는데 다른 시보다 얼마 정도가 느는지를 저는 질문을 하겠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부분을 대답을 못 하시면 다른 시군구에 대한 평균치는 대답이 아닌 겁니다. 저희 시에 그럼 국장님이 대답을 해주세요. 평균적으로 인구 10만 명이 늘을 때 쓰레기가 얼마 정도 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리 평택시 1인당 그 폐기물 쓰레기 발생량은 그렇게 증가 추세는 아니에요. 21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자, 증가 추세가 아닌데 쓰레기 소각장을 하시겠다고 하시고 쓰레기가 많이 늘고 있다라고 해서 진행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은 그거랑 지금 말씀하신 거랑 맞지가 않죠? 생활 쓰레기만 얘기를 하셔서 그런 건가요? 산업 폐기물 쓰레기나 폐기물 쓰레기가 많이 느는 건가요? 평택시가? 시의 책무사항은 이제 뭐 생활 쓰레기에 국한돼 있기 그쵸. 때문에 뭐 산업 폐기물까지 뭐 자, 그러면 평택시 쓰레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제2의 소각장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평균적으로 1인당 늘어나는 쓰레기가 평택시는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더 깊이 들어가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더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2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사업 지원법도 아까 이제 우리 과장님이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해갖고 오셨어요. 방송이나 언론 보도 자료를 인용을 하셔서 수치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럼 여기서 현실적으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업비가 내려오면서 저희들이 이제 고민을 했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 사업을 잘 쓰일지. 이 사업을 쓰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은 시비로 어떻게 보완을 할지. 그래서 뒤에 23페이지 보면은 설치 사업 도비라고 하셨는데 이거 도비가 얼마 내려온 겁니까?
540만 원 내려왔습니다. 근데 왜 여기에 안 적혀 있습니까? 도비로? 도비에 부담 비율 12, 100% 해가지고 1,980만 원 올라왔습니다. 자료에 보면. 예. 그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그러면 지금 재사용 촉진을 하기 위해서 세척기 설치 사업을 하겠다 했는데 저희 의회에 텀블러 세척기가 있습니다. 세척기가 있는데 그 세척기를 혹시 우리 과장님은 그 본청에 세척기가 있어서 써보셨습니까? 현재 본청에는 세척기가 현재 없어서요. 저희들도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기획을 하셔서 사업비가 내려와서 많은 통계 자료를 갖고 오셨는데 직접 써보시긴 했어요? 다른 데서라도? 예, 일부 써왔습니다. 어때요? 편하고 일단은 깔끔해서 좋더라고요. 잘 닦이십니까? 예, 저는 잘 닦이는 걸로 판단했어요. 아메리카노 내지는 기름기가 좀 많은 것도 같이 세척을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죠? 그것까지는- 예, 예. 자, 적어도 이렇게 이 사업을 해서 세척을 하고 가맹점이나 아니면은 그 평택에 있는 커피 전문점하고 어떤 협업을 할 때는 가서 미팅을 하실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본인의 경험치가 제일 중요해서 설득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업주 입장에서는 불편한 상황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인센티브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럼 그분들을 어떻게 설득을 하시려고 다양하게 경험을 해보시지 않고 접근을 하시려고 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저희 의회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올라와서 제가 써봤어요. 아메리카노나 유분이 많지 않은 것들은 잘 닦여요. 하지만 유분이 많거나 그 크림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은 세척이 잘 안 돼요. 그럼 세척기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몇 개의 업체의 세척기도 써보셔야 되고 선정하는 과정도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준비가 안 돼 있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 제가 자료 요구하면서 우리 과장님한테 처음 질문을 드린 게 있었습니다. 평택시 커피숍에서 일일 발생되는 아니면 한 달에 발생되는 커피방 양을 파악을 하고 계시냐라고 여쭤봤습니다. 지금 현재 파악이 됐습니까? 현재 저희들도 그때 의원님 말씀을 듣고서 나름대로 노력은 했어요. 전체적으로는 파악이 되는 양이 있는데 이 양이 보통 체인 가맹점으로 되기 때문에 평택시에서 이게 처리가 되는 게 아니고 다 본사 쪽으로 올라가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거는 그럼 하셨습니까? 그 내용도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접근이 쉬운 가맹점부터 접근을 하셨다는 건데 가맹점보다는요 커피박도 가맹점 같은 경우에는 따로 올려보내서 처리를 하고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펠렛을 만들든지 비료를 만들든지. 그런데 중요한 거는 개인들이 운영하는 커피숍, 대형 커피숍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 데서 발생되는 일일 커피방 양만 아니면 한 달에 대한 커피방 양만 파악이 돼도 이게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음식물입니까? 아니면 폐기물입니까? 라고도 여쭤봤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대체적으로는 종량제 봉투에 폐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저희가 따로 분리를 해서 수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쓰레기 양을 줄일 수 있고 2차, 3차 자원화 시키면 ESG에도 훨씬 더 도움이 되는 아까 탄소 얘기를 하셨는데요. 사실은 자원화할 수 있는 부분은 자원을 하시는 게 탄소 중립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커피밥 같은 경우는 분명히 2차, 3차 재활용 가능성이 100%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다가서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평택에 약 1,500개 정도의 커피숍이 있다고 했는데 이 1,500개의 가맹점까지 포함된 거죠? 2023년도 10월 기준으로요. 1,058개소로 현재 파악했습니다. 그럼 거기에 1,058 개인이 하는 거는 얼마나 됩니까? 전체로 그렇게 분리해서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분리해서 좀 하셔야 될 상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로 4시가 돼서 내려와서 사업을 하는 거는 이거는 바람직한 사업은 맞아요. 맞는데 우리가 처음부터 필요에 의해서 사업을 계획을 했다면 촘촘히 해서
진행을 하겠지만 사업비가 내시가 돼서 그 다음부터 접근을 하다 보면 놓치는 부분이 충분히 많더라고요.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준비해 갖고 오신 거 보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은 드리는데요. 현장감 있는 그 안은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이 다회용기 재사용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세척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직접 부서에서 직원들하고 다양하게 접근을 해 보셔서 경험치를 살려서 그 가맹점주들이나 아니면 사업 점주들한테 설득력이 있어야지 사업이 완성도가 높아진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자료를 좀 해주시고요. 어떻게 접근을 하실 거고 어떤 부분이 세척이 좀 안 되고 이 세척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만족도가 높아서 이 사업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안 하셔야 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무조건 내려온다고 해서 현장에서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사업은 하시지 않으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54페이지) 빚점 오염 저감 사업 들어가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이죠. 네, 맞습니다. 계속비 사업이고 지금 통복천에 2개가 지금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맞죠? 네. 자, 이거를 하면서 빚점 오염이 어느 정도 저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몇 프로까지는 좀 파악을 못 해봤고요. 그래도 표면수에 대한 그 부분 때문에 좀 성과는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거는 그러면 자료를 따로 주시고요. 자, 배달이 저수지 공법 선정됐나요? 공법은 선정됐습니다.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배달이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처음 의원이 돼서 민원이 들어왔었던 부분이라 계속 그 자료를 좀 받아볼까 했었는데 워낙 뭐 잘하시니까 이 자리에서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 작년에 이제 공법 선정까지 돼서 지금 공법에 대한 그 심의, 공법에 대한 설계를 해서 그 환경부에 지금 올라가 있고요. 환경부에서 그 승인이 떨어지면 그걸 갖고 지금 그 국비가 지금 그 본예산이 좀 7억인가 이렇게 내려왔는데 지금 부족분이 있어서 요번에 추경에 지금 올려서 11억 9천을 좀 올리는 상황이고요. 내려오면 그건 발주할 거고 지금 국비 사업에 이제 3가지였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는 이제 배달저수지는 발주를 금년도에 할 거고 2건에 대해서는 올해 공법 심의까지 해서 설계하고 발주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자, 여기 추진 현황에는 22년 12월에 공법을 선정을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있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고 이해 진행이 있어서 지금 평택시가 작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투수 지역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빚점 오염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그 심각하게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이 내려와 있는 상태는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 확보가 된 상태에서 일을 진행을 하면 이렇게 늦어지는 사례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평택에 지금 불투수 지역이 몇 프로죠, 국장님? 과장님 알고 계시죠? 몇 프로인지. 지금 정확하게 모르는데 60인가 70인가 그랬는데요. 거의 제가 70%에 예, 육박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혼선이 제가 좀 와갖고, 네, 예. 70%에 육박을 하면 이 그 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고 아니면은 그 불투수 지역이 생김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많은 요소들이 하천이나 지하로 들어가서 계속 발생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산 확보를 국비나 도비를 많이 하셔가지고 일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내려온 예산이나 어떤 그 비용 추계가 확실히 돼 있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거는
어떤 행정의 실수로 인해서 이렇게 늦춰지는 거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56페이지 5성강매 르네상스 사업부터 시작을 해서 뒤에 쭉 이제 같은 사업들이에요. 수달만 빼고. 수달은 우리 김진성 국장님이 계실 때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던 사항이고, 지금 5성강매 르네상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작년에 현장 활동으로도 갔다 왔었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진행은 어디까지 됐는지가 중요한데, 금개구리, 수원 청개구리 포획 2주 모니터링이 끝나고 지금 다 2주가 됐죠. 지금 그건 보존 상태로 있고 2주는 지금 아직 안 된 상태고요. 2주는 거기- 언제쯤 용역만 그때 했었던 건데, 지금 용역이 2021년도에 용역을 발주를 했었어요. 근데 이것도 늦어졌었죠. 지금 사업계획서에서 계속비 사업으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것까지 제가 여쭤보는데, 자료가 준비가 안 됐으면 개인적으로 주시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사업들이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관에서 하든 개인이 하든 어떤 사업이 계획보다 빨리 이루어지는 사업은 없어요. 거의 같거나 늦춰지는데, 늦춰질 때는 늦춰지는 이유를 좀 설명서를 따로 좀 이렇게 주시든지 하시면 이런 질문은 여기서 안 드려도 되겠죠. 그러면 지금 2025년 3월에 준공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요번에 이렇게 예산 추경을 저희들이 승인을 해드리면 이거 준공의 차질은 없는 겁니까? 지금 저희 그 생태활적가에서 하는 사업이 대부분이 이제 하천 관련된 부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제 계획 공정을 짜서 추진은 하는데, 그 이제 해마다 이제 변수되는 그 일기예보 때문에 그 뭐 집중호우가 많거나 뭐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 공정의 그 기간뿐만 아니라 거기서 미치는 영향, 게 토질 같은 부분도 이제 연약합니다. 지금 5성 그 지금 누리광장 쪽도 공사를 지금 하는데, 그 지반이 지금 연약 지반 같은 게 나와서 좀 애로 사항이 좀 있어서 지금 근육도 타당성 조사할 때 그런 것들이 안 나왔었나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라고는 보고가 됐나요? 그런 부분은 검사를 하고 진행하는데, 네. 그 부분이 이제 그 전면을 다 검토를 하는 부분이 아니라 부분 부분적으로 부분 이제 하죠. 보링을 네. 해서 그 토질 조사 깊이까지 이제 판단해 갖고 하고, 구줌을 안 칠 때 뭐 구줌을 안 하실 때 이런 부분은 이제 공정을 짜서 계획을 합니다. 근데 예측 못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됐을 때는 좀 다른 방법, 치환 방법이나 좀 고민을 하고, 보완 방법이 들어가겠죠. 예, 예. 보완하거나. 예, 그런 부분을 이제 쉽게 뭐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또 이제 전문 기술자 그 기술 지원도 우리 감리 쪽에 또 있어서 또 와서 같이 토론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장래 계획까지, 그리고 주변에 보면 또 민원도 뭐 좀 뭐 이렇게 요구하는 부분 그런 것도 고려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 저희가 목표는 25년 3월로 잡았지만 조금 이렇게 변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 이 추경으로 올라온 예산은 어디까지 진행되는 예산입니까? 지금 토목공사 부분은 거의 하고, 그 내년도에 이제 조경 부분은 이제 추가로 이제 더 남아 있는 부분을 갖고 진행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예산으로 그러면 조경이 들어가는 겁니까? 여기에는 지금 조경까지 아니라 토목까지 해서 정리하고, 그 내년도에 이제 그 저기 향후 투자비 나머지 있잖아요. 잔여 그래서 이제 예산. 조경 부분을 이때 이제 투입을 많이 해서 이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 예산이면 토목이 완료가 됩니까? 지금 목표는 이제 마무리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급공사비가 8억 3,400이에요. 토목이. 입찰하신 거죠? 58페이지입니다. 58페이지요. 네. 이거 입찰한 부분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최초에 계약을 해서 계속 네. 사업이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공사 금액을 입찰을 갖고 하신 부분에서
예, 내부적으로 이제 우리 공정 관리를 위해서 이제 예산 범위 내에서 1단계, 뭐 2단계 이렇게 나눠서 내부적으로 이제 전체 사업 그 범위 안에서 이제 금액을 확보되는 데에서 이제 계약을 하고 진행합니다. 전체 계약에서 그 예. 그 입찰일 대신돼서 예. 하청을 주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도급자하고 계약을 이제 그쵸. 차수분을 계약하는 거죠. 차수분. 차수분대로. 예, 예. 그럼 차수분대로 계약을 하게 되면 보통 몇 프로 정도로 계약을 합니까? 그거는 모르세요? 그거는 이제 올라오지 않습니까? 자료? 프로테이즈가 아니라 이제 그 공정 그 예산이 확보된 범위에서 지금 현재 만약에 예를 들면은 토목공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 토공 흙을 파서 운반해는 거 그 공정이 지금 주안점이다 그러면 거기까지 계약을 하고 그 예산이 맞는 범위 내에서 그 다음 단계에서 진행되면 이제 거기에 이제 하수관이나 뭐 이런 그렇죠. 부분을 묻게 되면 따로. 그거는 또 이제 그 별도로. 예, 별도로 진행해서 그거는 또 이렇게 2차 차수분에 넣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급 자재비가 지금 6억이에요. 6억 6천. 광급 자재에 대한 내역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달 59페이지.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이거? 지금 현재는 이제 그 문화재청에서 현지 답사까지 하고 거기에 이제 수달에 대한 이제 분비물까지 이제 확인해서 여기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문헌적으로 그 영역을 타당성이나 이 기본 구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서 사업이 필요하다. 뭐 여기 위치적으로 맞다. 이런 근본적인 그 근원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영역을 이제 국비 도비 이렇게 받아서 지금 진행하려고 지금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이 실질적으로 문화재청 의견을 보면 타당성 확보와 세부 사업 계획 수립 선행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2024년도 내에 기본계획 용역을 통한 기본계획 이제 용역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타당성 확보와 세부 사업 계획 수립 선행요 했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제 모든 사업이 진행함에 있어서 이제 그 사업에 대한 지금 말 그대로 이제 타당이나 뭐 이런 부분이 있다 없다 이 검토가 검증된 다음에 거기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논하게 되는데 그쵸. 그 부분을 세부 사항이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문화재청과 이제 협의를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우리가 어떤 제시를 했을 때 이게 타당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세부적 우리는 이렇게 어떤 구상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과장님 그거는 단어 풀이를 지금 저한테 해주시는 거고요. 이 문화재청에서 어느 정도의 수긍을 하고 이게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물어본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 부분은 문화재청도 방문해서 거기 문화재청의 전문 의원 아까 예. 변이나 이런 거를 예, 보고 예. 판단을 했는데 그게 이제 몇 퍼센트 정도의 긍정적인 거냐 거의 그 정해진 거에서 수순만 밟는 거냐 이걸 여쭤본 거예요. 이거는 관행적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하기 위해 밟는 수순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순을 밟는 거냐 어느 정도 이게 변수가 생길 여지는 없느냐 요거를 여쭤본 거예요. 변수가 생길 여지는 없는 이 거잖아요. 부분은 문화재청 요구사항입니다. 그렇죠? 예. 이미 이제 타 시군구에 내려왔다가 거기에서 이 사업을 안 하게 되고 포기를 하면서 저희 시가 적극 행정으로 해서 예산을 이제 확보를 하고 이 사업을 저희 시가 참여를 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도 혹시라도 이런 사업이 좌초가 되면 지금 국비가 굉장히 도비하고 많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시비 비율은 적고 아주 바람직한 사업적이에요. 시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혹시라도 진행하면서 수달의 어떤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개체수? 내지는 일시적인 거? 이런 거에 있어서 어떤 변수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걱정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용역이 지금 들어갔나요? 계획이죠? 3월 초기 때문에. 지금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금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리는 상황입니다.
증감 사유가 확정 내시에 따라서 예산 반영이 돼서 증감이 됐어요. 그쵸? 5천만 원이. 네. 수달 말고 다른 보호종은 없나요? 지금 아까 뭐 그 개구리하고 뭐 이런 거 말고 왜? 더 발견된 건 없는 거죠? 예, 제가 알기는 거기까지밖에 없겠습니다. 환경 단체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죠. 물론 예, 그런 부분은 환경단체에서 있습니다. 그 환경 단체에서 그 이야기 나오는 부분들이 있나요? 다른 종에 대해서 아직은 없죠. 예, 제가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그 저희가 이제 강의나 아니면은 첨변을 인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자연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뭐 공정도 약간 변화가 되고 지질에 대한 어떤 부분도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또 증가가 되는 부분도 있고 뭐 시비가 더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지금 그 사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에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미리 의원님들께 보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변경사항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을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로 통합 운영하면서 변경이 된 거죠. 그래서 재원별이 사회복지에서 어린이 지역급식으로 이제 이렇게 된 부분인데 지금 요번에 저희가 현장 활동에도 급식지원센터를 방문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도 듣고 현장을 보기 위해서 가는 건데 지금 그 식단에 대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도에서 과일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급식 매뉴얼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참고를 해주셔서 센터에 있는 센터장님이나 영양사님들하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제가 항상 강조했던 건데 평택시에는 로컬 푸드가 있습니다. 로컬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 농산물을 이야기를 하는데 로컬이 생산되는 그 시기별 계절별 를 고려를 해서 식단을 짜주면 좋은데 너무 고려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급식이라는 거는 일정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그 금액을 산출하지 않고 하물며 어느 정도 얘기까지 들어내면 직접 짜지 않고 타 시군구의 거를 갖다가 같이 중복해서 그 급식표를 짜지 않으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까지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단가 계산은 분명히 기본적으로 해요. 영양사 선생님들이 급식 그 계획을 할 때. 그런데 너무 맞지 않는 그래서 어린이집의 사례로는 몇십만 원씩 그 추가 부담금분이 발생이 되고 있다라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센터에서 놓치고 가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참고해서 메뉴를 좀 짜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그 올해 특별하게 하는 사업이 있나요? 센터에서? 올해 특별하게 하는 사업은 이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지금 작년 7월부터 운영 시작이 중이라서 됐죠. 예. 네. 그래서 지금은 의무 등록 기간이 아니라 그분들한테 홍보도 좀 해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지금 중점적인 사업이긴 합니다. 주간보호센터나 그 장기
그 보호시설 이런 데서는 기관이 큰 데서는 영양사 선생님들이 상주를 하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 이거에 이제 문제가 돼서 계속 민원이 발생이 됐던 건데 이번에 이렇게 통합이 되면서 그런 부분은 조금 많이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식단 짜는 거에도 많이 고민이 되겠지만 현장에 맞는 식단 메뉴를 좀 짜주셨으면 그리고 단가 계산도 고려해서 지금 뭐 충분히 고려해서 짜는 거는 알고 있는데 현장감이 좀 떨어진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와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질의가 많으실 것 같으면 좀 쉬었다 하시는 게 최선자 의원님 질의가 추가적으로 더 있으시죠? 예, 그러면은 마무리하고 환경부 끝내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순희 의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순현입니다. 관리천으로 우리 환경부 모든 직원, 다른 직원들도 수고 많이 하셨는데 제가 우리 앞에서 의원님들이 너무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갖고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7페이지 보면 어린이 통합 차량 LPG 전환 사업을 뭐 10대에서 30대로 증가됐어요. 이걸 보니까 2021년도에 91, 22년도에 32대, 2023년도에 이제 56대를 했어요. 저희 평택시 어린이집에 LPG 전환해야 시급한 차량이 총 몇 대나 되나요? 이 30대로 다 해결이 되는 건가요?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황까지는.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조금 있는 게 아니라 많이 대다수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차량들이 노후된 차량이 많다 하면 이게 어린이들이 타는 차량이고 또 아이들의 건강이나 모든 것을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도 전환해야 될 차량 대수가 30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해야 될 차량이 많이 있다면 그것도 시급한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도 예산 대비 신청 수량이 더 적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네, 네. 이 신청을 뭐 해야 하는데 안 하고 그러지는 않겠죠, 어린이집 자체에서? 예, 법적으로도 이제 장기적으로는 되니까. 경유차나 이런 거는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다 이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 30대만 하면 그래도 거의 다 많은 해소는 거의 다 되겠네요. 그래도 어린이집 차량. 신차 구매비의 한 10% 정도 지원하다 보니까 거기에 신차. 대한 부담이 아마 있을 겁니다. 신차를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파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11페이지에 보면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측정 및 컨설팅 여기에 보면은 480군데를 4월부터 이제 9월까지 하게 돼요. 이 컨설팅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어린이집이나 뭐 그 장애인 시설이나 이런 취약 시설을 대상으로 그 안에 공기질을 측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 초미세먼지나 이산화탄소나 뭐 부유세균이나 이런 거를 전문 업체가 가서 측정을 해주고요. 만약에 기준이 초과되면 그 환기나 뭐 이런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을 컨설팅해서 공기를 쾌적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안내해드리는 사업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 컨설팅을 해갖고 타당성이 저는 뭐 여기에는 적합성이 안 되는 거에 그런 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이거는 규모 미만, 그러니까 법적으로다가 이거 측정을 해야 되는 사업장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대상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측정을 했을 때 일반 규제 대상의 기준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이런 그 환기나 이런 거를 안내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뭐 초과됐다고 해서 여기가 법적으로 제재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그 컨설팅을 해주면 그 어린이집이나 많은 시설에서 거기에 대해서 컨설팅 받은 거에 대해서 맞게 저 조치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저희가 안내는 계속 하고 안내는 있습니다. 해드리는데.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 보면은 주요하천 자동 차단 시스템 구축 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 사업인데 이게 저는 추경에서 편성이 되면 3월부터 4월에 공사 착수를 해갖고 5월에 6월 자동 시스템이 완전히 구축이 다 되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그
차단 시설을 네네. 그 작년에 이제 비올 때 이제 우리 네. 저기 인력으로 가서 이제 그 설치를 하다 보니까 이제 번개치고 뭐 비만이 올 때는 좀 위험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일시에 차단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일시 차단할 수가 없고 2-3시간씩 걸려요. 그래서 이걸 이제 신청하게 돼 있고 저희가 지금 이걸 준비하면서 그 이제 도로 점용이나 이제 여기에 관계된 인허가 준비는 다 했고요. 이제 이게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가 이제 이 부분에서 용역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 발주를 할 때 이때 이제 일상 감사나 계획 심사나 걸치고 이렇게 진행하기 때문에 여기서 계획은 저희가 이렇게 6월까지 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약간 그 진행 과정 중에서 변동 소지는 조금 있습니다. 그럼 이게 완공할 수 있는 거는 장마 전에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저희 목표도 정내에 하려고 지금 예. 근데 이제 시기가 조금 다급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모든 시스템이 다 구축이 되면 장마 전에 대비해서 하는 건데 혹시 그 전에 착공이 안 될 수도 있어갖고 한번 우려가 돼갖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저희도 이게 네. 저희 부서에서 이게 신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신경 되게 많이 쓰고 지금 미리 웬만한 거는 인허가 관련된 거는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이거 빨리 조치될 수 있도록 또 많이 애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여기 보면 또 52페이지에 공공 폐수시설 운영 관리가 저희가 1,900만 원이 추가로 올라왔는데 이게 용역비예요? 이 용역에 대한 게 왜 본 예산에 안 올려고 추경에 올라왔는지 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본 예산에 못 올린 거는 저희가 이제 그 전체적인 시 흐름의 예산에 과별로 이제 실링제라고 이제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의 우선순위를 이제 내부적으로 과 안에서 조정을 해서 하게 돼서 요번에 이제 요거 용역은 이제 추경에 올리게 된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는 이제 고덕이 이제 금년도 이제 4년을 계약을 해서 진행하는데 4년이 임기가 다 돼서 이제 그 업체를 다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용역비를 선정하게 된 거고요. 그 금액 이제 400이 추가되는 부분은 이제 우리 그 진천 수계 이제 수질 관리를 해서 총량에 대한 그 용역을 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평가 수당이 붙고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수질 TMS라고 유지관리 용역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평가위원 수당이 붙기 때문에 그래서 두 건에 대해서 추가로 좀 요구하게 됐습니다. 네, 아니 뭐 용역이라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지만 그래도 이게 본 예산에 아니려고 이렇게 올라와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김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질의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쭉 보니까 올해 그 증감된 예산이나 추경에서 또 신규 예산들이 우리 환경국이 그래도 다른 국보다 좀 많이 좀 예산이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신규 같은 경우에는 벌써 신규로 예산을 잡을 것 같으면 몇 개월 전에 이미 사업이 계획을 하고 있을 텐데 과장님들께서 뭐 바쁘시겠지만은 최소한 팀장님들께서라도 의회에 방문하셔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같이 좀 거기에 포함이 좀 됐으면 좋겠다 생각과 의견이 여기서 신규 사업이라고 여기서 바로 추경 예산에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미리 좀 소통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늘 예산에 대해서는 늘상 어렵게 계획이 된 것만큼 올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 좀 신경을 잘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평가는 또 중반기 하반기에 또 계속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마무리할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